국권회복운동과 한성.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과 서울의 국권 회복을 설명할 수 있다. 개항 후 외세 침략과 서울을 무대로 한 근대 도시화와 공간 변화 등을 정리하고 그 성격을 더듬어 볼 수 있다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이재명 의사와 신문 보도입니다. 개항 이후의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국강 정책을 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1909년 일제의 국권 침략에 분노한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매국노 인 이완용이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명동성당 앞에서 군밤 장수로 변장하고 기다리다가 이완용을 칼로 저격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법정에서 일본법이 불평등해서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나의 충호는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1910년 사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의 식민지화를 기획했던 일본 제국주의는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독점적 영향을 확보하고 식민지화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다. 1905년 을사노약을 강제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국가의 주권을 형해화시켰습니다. 이어서 1907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해서 고종왕을 왕자에서 내쫓고 그 아들인 순종을 내세웠습니다. 곧 이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국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10년에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침탈로 주권 행사의 자유주권을 상실하게 되자 조선 사회는 국권 회복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국권 회복 운동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애국계몽 운동,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자강 운동이고요. 인데 이거는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자는 점진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의병전쟁으로 직접적으로 반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서울은 국권 회복의 중심지였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민영황과 홍만식, 조병세 등이 자결해서 죽음으로 항거했고 이후에도 각종 정치 사회단체 조직과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이어 신교육 보급운동, 식산흑업운동, 국채보상운동, 국학운동 등이 서울을 무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시내의 일본군과 훈련원의 군대 해산 당일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조선에 처음 부임한 일본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수행하는 일본 군인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1907년 8월 1일 날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식을 하는 날 장면입니다. 이날 군대 해산식을 시행하자 시위보병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이 자결을 했고 이 박승환의 자결을 계기로 대한제국 군인들은 탄약과 물기를 탈취해서 서소문과 남대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그 막강한 화력과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해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퇴각한 군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이후에 의병 전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일본의 식민지 체내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물결이 밀려드는 19세기 후반, 서울은 굳게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열강의 침탈이 집중된 서울은 외세 침략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개화정책 추진의 중심 무대가 되었고 또 자본주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서울의 변화는 인구 증가라든가 이러한 자연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기보다는 개화정책 추진과 도시계획 사업 추진, 외국인의 거류지 형성, 전차나 철도 건설 등에 기인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서울의 남촌 지역에서부터 불어와서 서울의 공간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도시 변화는 근대화, 그리고 외세, 그리고 침략이라는 코드가 함께 두섞여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 서울은 국권 회복 운동에 앞장섰지만 1910년 조선 왕조가 일본에 병합되면서 수도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 도시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